윤석열 탄핵과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이 생각보다 더 더뎌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내란 동조범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역시 윤석열이 저세상 담화를 계속 내뱉을 수 있었던 것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일 현안보고에 출석한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은 계엄에 동조해 가짜뉴스를 외신에 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예,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 맞으시죠? 맞습니다. 예. 외교부 부대변인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직책이? 바로 직전에는 외교부 본부에서 그 전에요? 그 전에는 그 대통령실에서 기획 미래정책비서관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행정관으로 계셨던 모양이죠? 맞습니다. 유창호 부대변인이 외신 기자들한테 자료 보낸 게 있으십니까? 문답지 같은 형식으로? 정식으로 보낸 적은 없고요. 그럼 정식 아니고 보냈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자료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어디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까? 외신 비서관실? 비서관실에서 받았습니다. 행정관입니까? 비서관입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저런 내용이 있죠.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다. 맞습니까? 맞는 모양이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거기에 보면 네, 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질문을 해놓고 뭐라고 했어요?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등등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쓴 거죠. 야당과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치다. 45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 내용이 포함된 건 맞습니다. 이거를 누구의 지시를 받고 보냈습니까?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실로부터 그런 자료를 받은 사람이 지금 유창호 대변인, 부대변인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그거를 지시를 안 받아도 그렇게 자료를 받아서 배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하신 거죠?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의문에 제가 자료를 받게 됐고 이 배포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개인적으로, 배포한 시점이 언제예요? 배포는 아니고요. 전달 일부 제가 아는 개인적으로 아는 그러니까 언제냐고요? 12월 5일입니다. 5일 몇 시요? 몇 시입니까? 오후 정도 되는 거. 오후에 온 국민이 12월 4일 아침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 발표하는 걸 보고 그때로부터 무려 30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 그 시점에 지금 이걸 배포한 거거든요. 장관님, 이 지금 그 부대변인이 보낸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뭐 알지도 못하고 동의하지 외교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닙니다. 외교부 차관, 여기에 동의합니까? 자, 장관님, 이걸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또 다른 쿠데타 아닙니까? 쿠데타에 동조하는,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에 동조하는 행위거든요. 자, 우리 유창호 부대변인이 하신 행위가 형법 제90조 내란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이라고 하는 조항의 위배입니다. 여기 보면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자도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대법원 제 1997년에 전두환 내란과 관련해서 판결을 한 걸 보면요. 이 직접 모의하거나 관여하지 않더라도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 행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정된다면 그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한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했던 행위입니다.
개인 아까 5일 오후에 보냈다고 했기 때문에 업무 시간이죠. 그리고 공직자가 업무 시간에 한 행위가 개인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 자, 그리고 개인 인맥으로 잠깐만요. 개인의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도 했어요. 제가 12월 5일자로 요구한 자료 요구에 보면 관련 내용이 있느냐 했더니 유관기관에서 직접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대변인실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외교부 공문으로 거기는 허위 공문서가 작성된 거예요. 장관님, 네. 외교부 장관님, 당장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감사원 감찰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대책이 뭡니까? 관련 사항 먼저 조사하겠습니다. 사실관계 파악하고. 이날 유창호 부대변인은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외신의 공식 문서인 양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내란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자 그제서야 고개를 떨구기도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국민들이 기억하고 역사에 박제해야 될 인물은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인데요. 뻔뻔한 그의 거짓말이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에 의해 다 탄로났습니다.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예비역 소장 육사 41기 노상원 모른다고?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본인 있습니다. 1년 근무했습니다. 근무했죠? 예, 노상원 씨 그때 경호차장 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그리고 김용현 장관 소개해 준 사람이 노상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용현하고 매우 잘 알죠? 전혀 제가 장관님이랑 처음 이번 정보사령관 유임될 거라는 확신을 노상원과 김용현을 통해서 알았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처음 듣는 얘기 계속 이야기하세요. 아이 나쁜 놈이네 지금. 열받으셨어. 청와대 때 지청와 박근혜 청와대 있을 때 노상원이가 끌어줘가지고 대령 때 이제 안보실에 들어온 친구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호실 차장 경험자니까 노상원이가 네. 경호처장이 막 된 김용현이 막 가르치면서 이제 주물럭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3년 선배인 김용현을 노상원이가 거의 이 사람은 뭐 하나 쥐면은 가지고 놀아버릴 정도로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언변도 좋고 정말 그 좋게 말하면 머리가 좋고 나쁘게 말하면 모사꾼 중에 모사꾼. 그렇구나. 그리고 네. 정평이 나 있어 그 동네에서. 근데 이 친구가 순진해 보이는 이 문상호는 노상원의 아바타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41기고 이 친구는 50기, 약 10년 9년 차이 나죠. 꼼짝 못하고 자기 대령 달게 해주고 이 친구가 그 정보사령부에서 흑색 괴멸됐을 때 그때 신원식 조복은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 조복은 그다음에 박민우한테 거의 눌려가지고 쫓겨나기 직전이었는데 그걸 살려준 사람이 이 두 사람. 김용현이 장관 들어오면서 노상원이랑 해서 이 사람 살려준 거예요. 일단 요거 하나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이 문상호가요. 심지어 부하한테 네. 위증 교사를 했다는 정황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이때 네 밑에 김모 대령하고 정모 네가 데리고 이제 노상원이랑 TF 했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이제 이때부터 저 사람이 어떻게 다 알고 있네. 큰일 났네. 고 이제 대책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자기가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내가 요 말은 이 안에서만 니들 답변하고 뭐라고 하면 모른다고 버텨 이런 거잖아. 그렇게 된 거구나. 말 맞추기 요 안에서만 해 하고 말 맞추기를 하고 네. 딴소리 할 필요 없다. 다 내가 책임질게. 자, 했는데 결국 지금 다 지도 다 드러나- 불잖아요. 네, 다 드러나고 있어. 지가 책임 못 지는 거예요. 다 위에 사람 불어야지. 그렇습니다. 내란죄인데. 네. 다시 한번 느끼지만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의 정보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마치 계엄군의 모든 전략을 꿰뚫고 있다는 느낌마저 드는데요. 박선원 의원은 7월부터 이미 비상계엄을 감지했고 심지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김어준 공장장의 증언 관련 정보도 이미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 의원의 놀라운 정보력 덕분에 윤석열 내란의 A2G가 드러나고 그림자에 숨겨진 부역자들의 정체가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역겨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국회에 출석한 그들은 어떻게든 내란이 아니라며 잡아떼고 꼴사나운 지연 전략으로 내란 속의 윤석열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들이 밀고 나가는 전략을 가만히 두고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유시민 작가가 말했듯이 저들은 윤석열의 정신 상태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극우 세력들을 결집시켜 이재명 악마화를 성공시켰고 결국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대통령 자리에 올려놓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지연작전을 통해 시간을 벌고 국민 대다수의 열망인 탄핵을 극우 선동을 통해 왜곡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그들의 전략대로 시간이 흐지부지 지연된다면 결국 지난 대선 때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즉 이제부터는 정말 집단지성이 승리한다는 진리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란죄의 본질을 왜곡시키려 하는 자들에게 더 강력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처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정청래 의원이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12.3 내란 사태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명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신다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합니다. 네, 사전행방 잘 들었고요. 유상범 간사는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12.3 비상계엄 사태라고 말씀하시고요. 저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및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윤석열 내란 사태로 말하시오 한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유상범 간사께서 저에게 윤석열 내란 사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비상계엄 사태라고 말하시오라고 한들 제가 말하겠습니까? 그건 자유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귀가 안 들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괜히 시비 걸지 마세요, 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국민의힘은 명확하게 내란을 옹호하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탄핵과 함께 반드시 민심으로 심판해야 할 대상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를 거스른 자들이 설 곳은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똑똑히 각인시켜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힘의 주장을 면전에서 반박하며 국민들께 통쾌함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헌재에서는 오는 24일까지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탄핵 시계가 신속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알렸는데요. 이번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 또한 오늘 피의자 윤석열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하면서 중복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일부 해소했는데요. 이 모든 것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 일당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낸 결과입니다. 우리 민주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모여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과 국힘, 그리고 부역자들을 깜빵에 넣고 다시는 민주 시민을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참교육해버리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